일본 열도가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으로 몰려와 각종 만행을 저지르던 중국인들이 한국 가느니 차라리 일본 간다며 일본으로 쏟아져 들어가면서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각종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그 행동 하나하나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아쉬워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중국인들도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 중국 내 높은 청년 실업률 등으로 큰손 유커는 옛말이고 짠내나는 여행객으로 바뀌어 악만 쓰는 수준이 됐기 때문이죠. 환율이 떨어지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여행이 가능한 일본으로 향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막연히 그런 줄만 알지만 사실 중국인들이 해외에서 저지르는 일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들은 그저 본능에 충실하게 마음 가는 대로 모든 행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 아무 곳에서나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기도 하고 공항에서는 면세품 부피를 줄이기 위해 상자와 비닐을 벗겨 대합실에 버리고 도망가는데 그 쓰레기가 하루에만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100개 분량이나 된다거나 공공예절을 지키지 않는 등의 일들을 저지르고 있죠.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서도 이 중국인들을 계몽하고 민폐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곳곳에서 전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몇몇 조선족들이 우리 이런 모습의 인권 침해다, 인종차별이다 하며 불편함을 제기하는 촌곡도 벌어졌습니다.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시민 민원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중국인을 폄하하는 표현을 쓴 사실이 알려지며 조선족과 몇몇 인권운동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요. 바로 며칠 전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에는 민원이 하나 올라옵니다. 최근 지하철 내 과다한 중국어 안내방송이 시끄러워 불편하다라는 요청이었는데요.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이 민원에 답변하면서 중국인이 2명 이상 보이면 빌런들이 종종 발생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사실 어느 하나 틀린 말은 없지만 문제는 공적인 게시판에 이런 글을 썼다는 것 정도일까요? 내용은 하나하나 주옥 같은 답변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중국어 전문 성우를 섭외해서 중국인이 듣기 편한 정상적인 원어민 안내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중국인은 2명 이상 모이면 시끄럽고 소란을 피우는 빌런들이 종종 발생되고 있다. 오히려 중국어 음성 송출로 무질서에 대한 계도 안내 방송을 실시해 열차 내에서는 질서를 지켜달라는 에티켓 방송을 송출해야만 한다라는 글은 정말 현장에서 문제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 애환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내용이었는데요. 대국 출신 중국인들은 안 잊고 왔던 것 같습니다. 중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난리가 났죠. 또 대국과 소국 운운하며 한국을 까내리기 바빴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이미 일본을 포함해 스웨덴, 미국 등 곳곳에서는 관광지 경고판에 중국어로만 매너를 지켜라, 시끄럽게 떠들지 말라 등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사회적인 표준이 되어 있는 수준이거든요. 앞서 인트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지하철 내부에 모여 누워서 시끄럽게 떠들고 경찰에게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저지를 정도의 수준인 중국인들에게 우리 정도면 너무 인권을 지켜준다 싶을 정도로 챙겨주고 있거든요. 오늘은 중국인들이 전 세계에서 저지르고 다니는 사건 사고, 특히 일본으로 몰려가 저지르는 경악스러운 사건들을 중심으로 전해드리며 동시에 서양 국가에서부터 중국인들만을 향해 차례대로 발동되고 있다는 특수한 조치들에 대한 이야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채널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중국인 관광객이 저지르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눈감아줄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씀씀이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고 이들이 소득 수준도 증가한 데다 워낙에 남들에게 뽐내고 보여주기를 중시하는 습성 때문에 명품 쇼핑을 하는데 아끼지 않고 썼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면세점뿐만 아니라 백화점, 화장품 매장 등 주요 관광지 일대에서 싹쓸이하다시피 쇼핑하곤 했죠. 실제로 지난 10여 년간은 한국 내 중국인 관광객의 쇼핑 지출액이 미국, 일본을 앞질렀는데 한국산 고가 화장품과 향수를 사는데 지출액의 76%를 쓸 정도로 돈 되는 못난 손님이었던 겁니다. 때문에 서울 시내 유명 면세점만 가도 점원들이 정작 한국인 손님들은 나몰라라 하고 중국인 고객 맞이야만 힘쓰는 어이없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했죠.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중국의 소비력은 급속도로 쪼그라들었고 이제는 돈도 안 되는 손님들이 앙망 쓰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그 효과는 곧바로 일본에서 나타납니다. 무책임하고 건방진 소국 한국 다신 안 간다는 중국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곳곳에서 똥을 싸고 싸우고 소리 지르는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건데요. 당장 일본 도쿄의 한 백화점에서는 중국인들만이 겨냥한 경고문이 부착되며 화제를 모으기도 합니다. 이사탄 백화점 신주쿠점의 지하 매장에는 계단에 앉거나 여기서 음식을 먹지 마시오라는 문구가 걸려있는데요. 해당 문구가 중국어로만 적혀있고 영어나 한국어 등 다른 언어로는 적혀있지 않아 중국인들은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사진이 SNS에 올라오자 중국인들은 역겹다, 다른 언어로도 써야 한다. 중국에서도 이렇게 계단에서는 뭘 먹는 일은 거의 볼 수 없다. 이는 명백한 중국인에 대한 차별이다 라고 말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살면서 이런 모습을 처음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던 일본인들도 적당히 넘어가지 않고 싸웁니다. 중국인에게 잘 어울리는 포스터다. 중국에서는 공안들에게 처맞고 체포당하니 못하는 거겠지 라며 말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는 이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위스 알프스의 케이블카에서는 위험천만한 몸싸움을 벌이고 스튜어디스를 기내석으로 앉히는 등 곳곳에서 사건 사고를 일으켜 비난을 받고 있는 건데요. 사건의 전말에 담긴 영상에는 한 남성이 다른 사람에게 주먹을 휘두르다 이를 말리는 안내 요원까지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당시 케이블카가 크게 흔들렸고 다른 관광객들은 놀라 비명을 지르기도 했죠. 뿐만 아닙니다. 여객기 안에서 승객 2명이 몸싸움을 벌인 대형 사건도 있었습니다. 좌석 등받이를 젖히는 문제로 시비가 붙은 이들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을 휘둘렀고 승무원과 안전요원이 제지한 뒤에야 진정됐습니다. 이들이 싸울 당시 여객기가 흔들리기까지 했다니 정말 큰 사건이었죠. 어떻게 보면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해당 비행편은 중국 항공사라 국제 문제로까지 번지진 않았지만 사실은 급히 회항한 뒤 착륙하자마자 바로 체포돼 심판받아야 하는 중대범죄이기도 합니다. 유럽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 파리 루브르의 모나리자 등 유명 작품 앞에서 웃고 떠들며 파티라도 하는 것처럼 안아 모이는 행동을 하는 중국인이 너무 많거든요. 현지인들이 빤히 쳐다보며 알게 모르게 눈총을 주지만 중국인들은 전혀 의식하지 않는 모습이었죠. 즉 여행지에서 현지인들이 중국인이냐고 묻는 질문은 호의가 단 1%도 담겨있지 않은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우선 공항 입국 심사장에서부터 한국 여권과 태극기는 하이패스를 뜻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대중문화와 식문화를 자랑하고 한국어 구사자도 늘어나고 있죠.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남한이냐 북한이냐를 묻는 외국인부터 한국이 대체 어디 있는 거냐 반문하는 사람들까지 질비했던 과거와 너무 달라진 모습이죠. 이 모든 게 한국인들이 여러 분야에서 부지런히 성과를 내며 국격을 높였기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 여행지에서 매너 있게 행동하려 애쓰는 한국인들의 영향도 있습니다. 우리는 해외에 나가면 내가 대한민국의 얼굴이다 라는 생각으로 예의 바르게 행동하려 애쓰는데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셀프 매장에서 이용하고 난 후 자리를 깨끗이 치우는 센스까지. 한국에서는 너무나 기본적인 것들이긴 하지만 한국인들은 해외에서도 어김없이 실행하곤 하죠. 그런데 여행이라는 들뜬 마음으로 이런 기본마저 지키지 않는 여행객이 너무나도 많기에 멋진 시민의식을 뿜어내는 한국인들의 행동이 돋보이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중국인들은 외국에 나가서야 그동안 자신들이 무시하고 욕하던 한국이 얼마나 대단하고 대접받는 강대국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죠. 구라파 서양 국가들은 물론이고 화교가 많다는 싱가포르, 차이나머니에 길들여진 일본에서도 아예 중국인을 받지 않는 가게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말입니다. 중국인 상당수가 해외에서도 현지 언어나 영어가 아니라 시끄럽게 내지르는 중국어를 주로 사용하는 모습도 충돌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 어떤 이들은 한족 자체의 문제라고도 하는데요. 사실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미숙한 교육 정책에서 나오는 문화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나 대만, 홍콩, 마카오는 같은 한족임에도 이런 문제들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만 봐도 알 수 있죠. 즉 조금이라도 정신머리가 박힌 중국인들은 해외에 나가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한국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국은 아직 개개인으로 따지면 전형적인 개발도상국이라 시민의식의 발달 수준이 전체 국력에 비해 형편없이 낮다는 것을 깨달으며 말이죠. 이제 정말이지 우리 한국이라는 브랜드는 중국인들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수준이 된 것 같습니다. 마구 돈 써대며 아나모인으로 놀러다니던 중국인들도 한없이 겸손해지는 진실의 순간이 온 건데요. 우리는 앞으로도 문화 시민으로 우리의 품격을 지키길, 중국인들은 수준을 높여 빌런을 사라지게 하는 일에 집중하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